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 기재 위반으로 인한 하도급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하도급 거래 중 원산지 때문에 곤란한 상황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당한 단가 결정이나 반품, 심지어 기술 유용까지 이런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고위공직자와 대한행사회 회장을 역임한 황해봉행정사가 여러분에게 공정거래 분쟁 조정원에 조정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도급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체는 무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손해입은 금액을 보상되지 않으니 기업에서는 우선 손해입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소송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업 망하고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산지 허위 표시는 기본이고요.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국산 단가로 청구하거나 국산을 강요하면서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원산지 관련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 원산지 위반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반품을 강제하는 행위, 심지어 원산지 위반을 숨기려는 등의 이유로 생산 공정이나 거래처 명부를 요구하는 기술 유용 및 경영 간섭까지 모두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계약서 미작성, 하자보수 강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이 분쟁 조정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조정 신청서를 공정거래 분쟁 조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가 부실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조정원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답변서를 받습니다. 이 답변서는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후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협의회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고요. 만약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원 판단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타 기업에서 조정에 원하고자 최대한 노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사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서 작성, 사실관계 소명, 법률적 쟁점, 정리 및 증빙자료 구성 등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원산지 기재 위반과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한 계약, 원천갑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꼼꼼하고 최선을 다하는 황해봉행정사에게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